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주혁신포럼 대표 발상돈입니다. 저희 진주혁신포럼은 지난해 12월에 창립되어서 진주의 각종 현안들을 관련자들을 모시고 토론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늘부터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진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갈등 현안들을 관계자들 모시고 해법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교통 관계자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진주시민 여러분. 저는 삼성교통 대표이사고 이경규라고 합니다. 우선 이 자리가 시민 여러분에게 삼성교통의 파업의 진실이 뭔지, 혹은 시내버스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뭔지를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삼성교통 파업이 지금 내일로 딱 한 달째죠? 32일째입니다. 32일째입니까? 네. 21일부터. 예. 21일부터 한 거죠? 네.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파업이 지금 네. 이렇게 오래 전기화되고 있는데, 우선 가장 관심 가는 게 이 파업이 이렇게 되면서 시민 혈세가 23억이 지금 투입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네. 23억 계산은 하루 77만원 계산해가지고 네. 한 대당 네. 100대니까 7,700만원. 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23억여 원 된다, 이런 계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23억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민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 건데 시의회의 동의를 받든지 시장이 마음대로 이런 걸 쓸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제 저는 23억 문제는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예. 이렇게 쓰는 게 부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또 한편에서 보면 또 파업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지금 23억보다 사실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시민들이 엄청 많이 불편합니다. 원래 이제 저희가 다니던 차들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8회 정도가 운행이 되었다 그러면, 거기 대체하는 관광버스들 같은 경우는 횟수가 줄어서 뭐 7회 또는 6회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면 저희가 지금 파업에 참여한 버스가 91대인데 100대를 넣어도 그 정도를 대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아무래도 이 시내 노선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사고도 좀 작게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계시고,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실 파업이 빨리 좀 끝났으면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진주시도 그렇고 다 같이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 파업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데도 사실상 진주 시민들은 큰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지 않나. 오히려 이게 공짜로 운영되다 보니까 예전에 파업 이전에 버스 타는 것보다 뭐 더 낫다, 심지어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다고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뭐 일부 시민들 말씀이시고요. 실제로 장바구니를 타는 할머니, 들고 타시는 할머니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관광버스가 승차 거부를 한다든지 해서 많이 못 타시는 경우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타고 내려야 탈 수 있고 이러니까 사실 운행 시간도 상당히 많이 길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공짜라서 좋다는 처음에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오히려 많이 불편하다, 빨리 시내버스가 정상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배차 간격이라든지 앞차와의 간격이라든지 안전운행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충분히 숙지되어 있는 반면에, 관광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은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전문성이 없거나 자기네들 마음대로 좀 하다가 보니까 차가 한꺼번에 몰린다든지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그 관광버스, 제가 아는 시인이 관광버스에 이제 운전을 하러 가셨다가 하루 타고 그냥 못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신데, 실제로 이제 시내버스하고 관광버스는 근로강도가 많이 다릅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해야 되고, 또 아무래도 차가 크다 보니까 시내를 다니기가 상당히 많이 불편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분들이 시내버스 운전하는 게 장난 아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제 시내 주행과 고속도로를 주로 주행하는 차들과의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접촉사고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도 지금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한 사고가 많이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근본적인 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파업이 한 달째 지금 되고 있는데 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진주시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파업이 들어가기 전에도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고, 지금도 요구하는 건데 대화 그리고 그것을 통한 문제 해결, 그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진주시가 전혀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는 사실은 저더러 삼성교통 편만 들지 말라, 진주시의 입장도 들어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삼성교통 파업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호의적이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 파업이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왜 그런 인식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한국 사회가 가진 노동자들의 이 집단행동, 흔히 말하는 파업이나 쟁의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하나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파업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지니 당장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불편을 끼친 또 다른 한 주체로서 시민들이 비난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고, 세 번째는 지금 진주시가 악의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허위사실들이나 유포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악랄한 선동으로 비치는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예를 들어 진주시가 퍼뜨리고 있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삼성교통이 가장 월급을 많이 받고 있고 적자를 이유로 파업을 하고 있다 이러는데, 단편적으로 보면 월급을 가장 많이 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들이랑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더 중요한 건 그 월급을 많이 받고 있다는 삼성교통이 경남에서 거의 꼴찌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더 안타까운 건 삼성교통조차도 인근 창원과 비교해서 월 130만 원 정도의 작은 월급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삼성교통보다 더 작은 월급을 받고 있는 다른 노동자들은 정말 삶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진주시는 마치 이 우물안에서 그 자기들끼리 보고 이제 기재기해서 이게 맞느냐 이러는데, 저는 경남 전체 혹은 전국적 사정을 봐야 된다. 그렇게 하면 진주시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삼성교통은 어쨌든 대화에 항상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진주시가 대화에 전혀 응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까? 네. 대화 제의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대화 제의를 공개적으로도 제가 일단 공개 토론을 해주시면 노동조합을 설득해서라도 공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는 파업을 유보할 수 있도록 설득해보겠다 했는데, 그날 오후에 바로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하면서 파업을 풀기 전에는 대화도 타협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먼저 파업을 풀어라. 그러면 네. 대화하겠다. 네. 대화하면서 파업을 풀지 말지는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삼성교통 입장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푼다 안 푼다를 떠나서 삼성교통이 파업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더 중요한데, 진주시가 지금껏 해왔던 약속을 계속해서 어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진주시의 약속을 믿을 수 없고 진주시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어서 파업에 들어갔는데, 파업을 풀면 대화하겠다, 그 약속마저도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적으로 제가 며칠 전에 진주시의 기획행정국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소통위원회 기획행정국장님,
노조위원장, 저 이렇게 해서 일종의 합의문 비슷한 걸 합의를 해서 만들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획행정국장이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오겠다라고 이제 하고 가셨는데 불과 2시간 지나서 다시 번복을 하셨어요. 네. 그런 걸 볼 때 사실은 지금 진주시가 대화의사 혹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조차도 의문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업을 먼저 푼다 하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조건들,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신뢰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지금 이번 파업의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하는 소위 그 표준 운송 원가, 예. 이 표준 운송 원가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겁니까? 제가 이제 표준 운송가 설명을 드릴 때 제일 예. 먼저 하는 이야기가 관광버스였는데, 하필이면 삼성교통차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관광버스가 대체가 되다 보니 아이러니한데, 그 관광버스를 보시면 압니다. 관광버스 한 대를 진주시가 임차를 하는데 하루 77만 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광버스를 한 대를 돌리는 데 필요한 비용이 77만 원이라는 소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삼성교통이 지금 버스 한 대를 돌리는데 진주시로부터 57만 5천 원을 기준으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관광버스하고 일반 시내버스하고 차이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관광버스는 좀 비싸고 시내버스는 좀 싸고, 그게 원가 차이가 불과 1, 2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시내버스도 관광버스 못지않게 비쌉니까? 그냥 1억 3천만 원 넘는 것도 그 2억 넘어가는 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실제로 운송원가가 관광버스는 77만 원인데 왜 시내버스는 57만 원이나, 사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따져보면 진주시 시내버스의 표준 운송원가가 너무 낮게 책정된 거 아닌가. 그로 인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맞춰주지 못하다 보니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그래서 파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 어쨌든 지금 삼성교통 파업을 보는 진주 시민의 눈이 마냥 호의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 시민의 눈이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나 파업 가끔씩 들어가는 곳을 보면 비슷한 반응들을 보이는데, 첫 번째가 시내버스가 불편하다라는 이유로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으시다 보니까 호의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가장 큰 원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내버스가 어쨌든 좀 불친절하다거나, 평소 때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이용함으로써 얻는 무슨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도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그런 부분도 삼성교통이 시민들에게도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예. 지금 표준 운송 원가, 지금 어쨌든 지금 쟁점을 보면 표준 운송 원가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다른 데서는 부산교통이나 부일교통이나 시민버스 여기는 파업하고 있지 않은데 오히려 거기에는 최저임금을 맞춰주고 있는데 삼성교통만 유독 최저임금을 못 맞춰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각 회사들의 임금 구조가 약간의 차이점은 있으나 거의 대동소이한 정도고요. 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니 노선 개편을 시작할 때 임금의 수준이 삼성교통, 그 다음에 진주시민버스, 부산교통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삼성교통을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원가를 책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2017년에 노선 개편을 하고 바로 2018년도에 최저임금이 16.4%가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삼성교통은 바로 이제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다른 회사들은 약간의 개입이 있어서 이게 2018년도는 맞출 수 있었는데 2019년도에 예를 들면 지민버스가 최저임금을 맞출 수 없다거나 2020년도가 되면
부산 부여교통도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시민버스 같은 경우는 올해 최저임금을 맞출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에다가 원가 재산정에 대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4의 문제는 있어도 그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저임금의 산정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삼성교통은 그 최저임금을 못 맞춰주는 게 지난해 임금 인상을 좀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게 맞춰주다가 보니까 다른 데보다 그런 부분이 좀 더 부족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비슷한데 삼성교통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월급이 100만 원에서 최저임금을 맞춰줘야 되는 선이 10만 원 정도가 올랐다 이러면 11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시민버스는 90만 원에서 10만 원만 더 올려주면 1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2018년도는 그러면 110만 원이어서 삼성교통이 걸리긴 했지만 2019년도가 되면 이제 시민버스도 같이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100만 원에서 뭐 120만 원이 되는 10만 원이 더 올려주면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대표적으로 그게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보통 평균 7 내지 8%입니다. 최근. 그리고 2018년도에 16.4%, 그 다음에 올해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근데 진주시가 표준운송원가로 맞춰주고 있는 인건비 인상률은 3%거든요. 3%인데 이것도 기본급의 3%가 아니라 총액의 3%입니다. 그러면 기본급은 1 내지 2% 정도밖에 못 올리면 결국은 역전현상이 올 수밖에 없고 그 역전현상이 삼성, 시민, 부산의 순으로 일어나게 될 거고 그게 이제 2018년, 19년, 20년으로 넘어간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삼성교통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어쨌든 지난해에 뭐 진주시의 입장에서 보면 18%를 올리는 바람에 적자가 발생했고 최저임금을 맞춰줄 수 없었다.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월급을 과도하게 올리는 바람에 그 적자가 발생했는데 그걸 왜 진주시가 책임지라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무식한 소리인데요. 몰라서 그러는 그 거예요. 18%를 올렸다는 건 맞습니까? 18% 정도가 총액 대비해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달 평균 30일을 일한 사람과 35일을 일한 사람과 혹은 25일을 일한 사람들의 임금 최종 인상률은 다 다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진주시에서는 평균에서 18%다라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임금을 3% 인상하지 않습니까? 혹은 노동자들이 임금이 3%가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액은 훨씬 그것보다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수당이나 휴일 근로수당은 1.5배에서 2배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기본급이 보통 뭐 3% 올랐다 이러면 총액은 한 6% 정도가 오르는 게 정상적인 사정이거든요. 작년에 최저임금이 16.4%가 오르면서 저희들이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임금을 12.4%를 불가피하게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진주 지역의 버스 노동자들이 한 달 평균 일하는 게 뭐 28일, 30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주 5일 근무하면 22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일 정도를 더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시간의 수당하고 휴일 수당이 자연스럽게 더 많이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18%가 오른 건데요. 이게 월급쟁이들은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맞지 이렇게 다들 이해하시는 분들인데 오히려 진주시가 이걸 대놓고 18%나 인상했다라고 그렇게 전단지 뿌리는 건 정말 무지의 소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조금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얘기를 하면은 부산교통이나 부일교통 또 시민버스, 뭐 시민버스는 제쳐놓고 부산교통, 부일교통은 최저임금 맞춰준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흑자다. 사실상 뭐 시에서 재정보조금 받는 것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버스 한 대당 57만 5천 원으로 정해놓고 그보다 더 많이 운행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가져가고 적게 벌어들이는 그 차액은 재정지원금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사실 다 똑같은데 부산교통, 부일교통은 흑자다.
최저임금도 맞춰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2018년도에 최저임금이 급작스레 오르면서 최저임금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던 당시에 여러 가지 이 꼼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꼼수들이 나왔죠. 예. 그래서 사회적 비판도 많이 있었고, 그런 꼼수들을 쓰지 말라고 이렇게 노동부에서 권고하기조차 합니다. 부산교통이 그런 대표적인 어떤 꼼수들을 써왔는데, 예를 들면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녁까지 일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근데 버스가 운행을 하다 보면 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통상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돼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퇴근할 때까지 18시간을 인정을 해줬는데, 네. 시급이 계속 오르면서 부산교통이 그 시간을 점점 줄입니다. 제 근로하는 형태는 똑같은데 내가 인정받는 근로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17년도에 15시간을 인정을 받고 있다가 2018년도가 되니까 14시간으로 또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여금을 얼마를 주기로 약정을 했던 걸 깎아가지고 기본급에 포함시켜서 최저임금을 맞추는 그런 꼼수들을 썼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시행한 중간용역보고에 보면 최저임금이 16.4%가 올랐는데 부산교통과 부열교통, 특히 부열교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임금이 10%가 하락이 돼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게 대표적으로 기업들이 갑질을 한다든지 최저임금을 꼼수를 써서 인상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한 거거든요. 예. 사실 이걸 막아야 될 책임이 어디에 있냐면 진주시에 있습니다. 내가 쓰는 세금, 내 세금이 진주시가 노동자들에게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사업주의 주머니에 가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 상태가 저는 저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맞춘다고 해서 다 맞추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힘없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서 최저임금 맞추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건가 싶습니다. 부산교통이나 부일교통이 그런 식으로 최저임금을 맞춰주고 있다라는 것은 정확한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된 겁니까? 부산교통이 단체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단체 협상 자료는 제가 공개해서 받아보곤 하진 않은데 거기에 노동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임금 조정표하고 이런 것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예컨대 아파트 경비원 같은 경우도 아침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할 때에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고 또 24시간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에 사실상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그 시간은 노동시간이냐 아니면 휴게시간이냐, 그러니까 월급을 산정해 주지 않는 시간으로 치느냐 아니면 그냥 잠시 쉬는 시간으로 보느냐, 이런 어떤 개념으로 이 인건비, 최저임금을 좀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가 하고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경비원 분들이 대표적인 게 말씀하셨던 그 사례인데 제가 11시부터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2시까지 3시간 정도를 휴게 시간으로 해서 임금을 쳐주다가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11시부터 3시까지 쉬세요. 11시부터 4시까지 쉬세요. 이렇게 해서 휴게 시간을 늘리면서 최저임금을 인상시키지 않는 그 방식이 지금 부산교통의 버스 노동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버스가 한 번 돌았다 나오면 한 30분 쉬는데 그 쉬는 시간이 집에 가서 쉬어라, 그거는 임금으로 안 쳐주니까 사실상 그렇게 이야기하도 집에 가서 쉴 수 없는 것처럼 아파트 경비를 쓰다가 새벽에 이거 쉬는 시간이니까 집에 가서 쉬다가 새벽 한 5시 나와라 이러면 집에 안 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잠을 자는 것처럼 그 비슷한 그런 사례로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사례도 사례지만 버스 노동자들이 중간에 이렇게 비는 시간에 쉰다고 쉬는 게 아니고요. 청소하죠. 밥도 먹어야죠. 그래서 보통 이제 차량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분실물 없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는 시간이 사실상 오로지 휴게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삼성교통과 부산교통 대표적으로 월급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하진 않았지만
보통 이제 근무일수라고 있습니다. 근무일수라고 있는데, 이게 버스 노동자들은 월급제가 아니라 일급제로 받습니다. 하루를 일을 하고 이틀을 일을 하고 그 근무 일수에 따라서 급여가 다른데 비슷한 근로일수다라고 하면 아마 한 4, 50만 원 정도? 그까지는 안 되겠는데 비슷한 근무일수라고 했을 때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3, 40만 원 이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부산교통이 더 적다는 말인가요? 네. 삼성교통보다? 네. 그러니까 저는 부분을 하루를 18시간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부산교통 같은 경우는 14시간으로 인정하니까 똑같이 하루를 일을 해도 이분들 월급이 작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시간당으로 급여를 챙겨가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교통이나 부일교통 거기는 파악을 하지 않습니다. 돈도 적게 받고 시간 더 줄여가지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꼼수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삼성교통은 왜 파악을 하느냐, 돈도 더 많이 받는데 그런 게 또 시민들의 눈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 거기는 파악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보십니까? 그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근데 저는 오히려 시선을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시내버스 업체 사장이 예. 돈을 벌어서 내 주머니로 1억을 가져가든 10억을 가져가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시내버스 노동자에게 가야 할 돈이 제대로 가고 있지 않은 문제를 봐야 되는 거고 설사 그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좀 치더라도 왜 파업하지 않냐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파업이라고 하는 선택이 삼성교통도 쉬운 선택은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부산교통이 파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안 하느냐는 그분들한테 물어봤으면 좋겠고 다만 그것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삼성교통의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사주가 겁이 나서 혹시 해고될까봐 잘릴까봐 겁이 나서 거리로 못 나오곤 했지만 이분들한테 물어보면 삼성교통 파업이 꼭 이겼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내 근로조건도 개선이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실제로. 일각에서는 표준운송문가를 최저임금에 맞춰서 삼성교통 파업을 풀도록 해주면 부산교통도 적용돼야 되고 시민버스도 적용돼야 되고 또 부산교통이 운영하고 있는 뭐 다른 지자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경남권 전체에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는 저는 진주시가 계속해서 삼성교통에 최저임금을 쳐주면 다른 회사도 쳐줘야 돼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임금으로 주라고 준 돈이 사업주의 주머니에 가게 되면 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게 사업주의 주머니가 아닌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진주시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인 게 삼성교통과 임금을 동일하게 만들든지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서 가는 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사업주의 배만도 불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진주시가 그런 안전장치들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구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대구시에서 아예 노동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들을 만들고 안전장치가 만들어졌을 때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거는 부산교통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진주시에 근무하는 시내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은 150여 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체를 보면 한 1000여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임금이 상승하면 나머지 850명도 올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 10만 원만 올려도 1억이 됩니다. 그런 부담이 부산교통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부산교통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곳에서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처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진주시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처우들이 개선되어서 나간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대표적으로 지금 서울 국토부에서 버스의 공공성과 안전성 강화 대책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거기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다른 타 지역보다 임금이 낮은 버스 운전자 급여가 낮은 곳 같은 경우는 2020년 주 52시간제가 시작이 되면 버스 운행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임금을 평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대책이 나왔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진주 같은 경우도 창원보다 임금이 낮아서 사람은 많이 필요한데 사람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선도적으로 이렇게 조를 개선해 나가고 하면 경남 지역도 평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표준 운송 원가가 지난해 57만 5천 원인가요? 2018년도 기준으로 57만 5천 원. 57만 5천 원. 그럼 57만 5천 원, 진주시가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57만 5천 원을 기준으로 예.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돈을 더 많이 벌어도 57만 5천 원이 기준입니다. 57만 5천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표준 운송 원가를 정해놓고 했는데 최저임금을 맞춰주다 보니까 그 표준 운송 원가 57만 5천 원으로는 그게 최저임금을 못 맞춰줘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진주시에 그걸 보전을 해달라. 최저임금에 맞게 표준 운송 원가를 책정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지금 삼성교통 요구하는 겁니다. 네.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내년 주 52시간 근무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나갈까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근데 최저임금과 싸우고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또 이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을 맞춰주는 게 최저임금을 못 맞춰주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던 게 이 기본급, 소위 말하는 또 통상임금 이거와 평균임금, 제수당 이거하고 분리되어 있을 때 수당에다가 이걸 비중을 많이 삼성교통은 두고 기본급은 적게 해가지고 그래서 최저임금 못 맞춰주고 있다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수당의 비중이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높다. 3사가 거의 비슷합니다. 3사가 비슷해요. 예, 그건 진주시 용역 보고서에도 비슷하다고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비율을 이게 통상임금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엄밀히 따져가지고 또 새롭게 구분을 해서 계산을 해보더라도 3사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임금 구조가 다르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삼성교통이 걸리면 내년에는 시민버스가 걸립니다. 약간의 임금차밖에 안 나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파업 한 달째가 되고 있는데 급여를 지금 몇 달째 못 받고 있는 겁니까? 계속 조금씩 체불이 되다가 1월 달에 그러니까 12월 급여가 한 달째 통째로 체불이 되었고 그다음에 파업 기간 중에서 또 체불이 되고 한 2, 3개월 정도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급여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삼성교통 내부에서는 버스 운전지 파업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대화를 통한 타협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주시가 계속해서 이제 노동자들의 감정을 더 개강시키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대단히 많이 흥분을 하고 계신 상태고 그래서 오히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될 정도로 노동자들이 격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 2015년 12월에 진주시가 낸 대중교통 체계에 관한 보고서 거기에 보면
삼성교통 입장에서는 그 내용에 진주시가 최저임금을 맞춰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지만은 조규일 진주시장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이 옳은 겁니까? 첫 번째, 최저임금이라는 내용이 거기 없다고 치더라도 최저임금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진주시가 우리가 벌어들인 수익금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표준운송원가로 돈을 줍니다. 저희들이 다른 수익 구조가 없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원가를 주면서 최저임금을 지키라? 예전에 선배들이 1,000원짜리 한 잔 건져주면서 맥주 한 박스, 오징어 한 마리, 그리고 남는 잔돈은 이해라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죠? 저는 이런 갑질도 갑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용역보고서 안에는 여러 가지 일반 사항들이 있습니다. 표준운송원가와 관련된. 근데 최저임금을 지키겠다라는 내용은 검토 및 조치 내용으로 해서 진주시의 확정적 의사로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용역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당신들이 달았냐? 진주시가 달았냐? 그 내용은 당연히 진주시가 다는 겁니다. 진주시가 달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확정적 의사 표시에 대해서도 못 지키겠다 하면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저희가 신뢰를 할 수 있는가 싶고요. 네 번째가 어쨌거나 노선 개편을 하면서 표준운송원가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그 표준운송원가로 적자를 보전해주겠다는 건 최소한 최저임금만은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표준운송원가제의 근거가 되는 시내버스 요금 산정 기준이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에는 인건비를 산정할 때 당연히 이 강행법이나 이런 것들은 지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용역은 용역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지만 용역이 없더라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부정을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삼성교통 파업 문제를 떠나서 이 시내버스라고 하는 것, 대중교통수단, 이것은 시민들에게 사실상 필수적인 교통수단 아닙니까?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없으면 안 되는 공공재이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버스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최저임금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그걸 맞춰줘야 된다. 그거는 알아서 맞춰야 된다. 자기네들끼리 총액임금 안에서 맞춰야 된다라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 시내버스라는 이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노인 어르신들이나 학생들 같은 입장에서는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운송수단이고 이런 운송수단에 대해서 시가 재정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저는 필수적이라고 보고 필연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진주시가 전국의 지자체를 통틀어서 사실상 모든 버스 운송 체계들은 이런 식으로 시의 재정 지원을 해야만이 이걸 돌릴 수 있는 체계고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게 버스 운송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게 최저임금 차원을 떠나서 이분들도 연봉을 4천만 원, 5천만 원 사실 농촌에서도 연봉 5천만 원 농가 소득 이런 걸 목표로 농업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버스 운송을 하시는 분들도 연봉 4천, 5천, 6천 이런 꿈을 꿀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직종이라고 보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 이경규 대표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도 사실은 이 버스 운송 체계에 관해서는 시가 더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준공영제나 공영제 이런 체계로의 버스 운송 체계 개편을 하는 것이 그런 걸 검토하는 것이 오늘 보니까 창원에서도 준공영제를 하겠다고 하고 노선 개편에 대한 광범위한 용역을 의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주시가 이렇게 최저임금 문제를 둘러싸고 파업이 지금 한 달째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좀 대화로 잘 풀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조길 진주시장 대화에 응하라는 차원에서 한번 대화로 풀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화로 풀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데 네. 진주 시민 여러분, 오늘 삼성교통 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경규 대표님과 이 파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토론을 나눠봤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삼성교통 파업을 대화로 풀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조길 시장에게도 좋고요. 우선 파업 사태로 인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교통 대표 이경규 대표님과 파업과 관련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주시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해놨는데 진주시 쪽에서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고, 여러 언론을 통해서 진주시는 답변을 하지 않거나 토론에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진주시가 토론에 응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전해오면 바로 관련된 얘기를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